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아닙니다. 이름으로만 보면은 제2, 제3의 김영균 노동자가 나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내용만 놓고 모든 걸 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꼼꼼히 살펴봐야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개정된 내용이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30년 만에 한번 바뀐 건데요. 30년 만에 바뀐 것도 실은 노동자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일부 그런 내용들이 수용됐다 하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산재 적용받는 노동자들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까지 확대가 된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택배 노동자들, 퀵서비스 노동자들 이런 분들까지 적용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노동계 쪽에서 또 줄기차게 외쳐왔던 게 있죠. 외주화 업무가 하도 많다 보니까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위험한 업무는 하청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런 요구를 그동안 노동계 쪽에서 계속 했었죠. 그래서 정부가 내용을 받아들여서 위험한 업무는 외주화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위험한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이게 또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험한 업무를 노동계 쪽에서는 더 늘려야 한다. 경영계에서는 아예 없애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이번에 통과된 내용에 따르면은 22개 업종, 도금을 하는 일이라든가 위험한 화학물을 다루는 업종만 외주화를 금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업종은 그대로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발생된 태안화력발전소는 외주화 업무 금지 업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외주화를 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위험한 업무 그러면 어떤 것이 위험한 업무일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크나큰 기준은 가장 빈번하게 산재 사망 사고 발생한 업무가 위험한 외주 업무 아닙니까? 이런 모든 업무가 원청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번에 외주화 업무 금지 업종은 매우 일부만 수용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고 부족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청의 책임자성입니다. 외주화 금지가 안 되는 업종이 있다 하더라도 하청업체에서 벌어진 일은 원청이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만 원청업체도 그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내용을 보면은 일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하청업체 사업주뿐만 아니라 원청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에서 지정하고 제공하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산재 사망 사고를 책임지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한 발 더 후퇴해서 원청에서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배 관리까지 해야 된다. 이걸 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지배 관리까지 해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지배하고 관리하는지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청의 책임자성이 포함되긴 했으나 다툼의 여지도 여전히 또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이번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처벌 조항은 수치는 좀 강화됐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내린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의 법 조항도 산재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징역형을 받은 사업주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망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은 2008년도 이천 냉동창고 폭발 사고 때문에 40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망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때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2천만 원 벌금 내고 끝났습니다. 이러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까? 네, 안 하죠. 평균적으로 산재 사고가 났을 경우에 처벌 수위는 벌금 5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한선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라 하한선 기준으로 둬야 합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났을 때는 집행유예는 없다, 벌금형은 없다, 반드시 징역형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 기준을 둬야 하죠. 그래서 하한선 기준은 징역 1년 이상에 처한다. 이렇게 좀 들어가야 하는데 애초에 정부 입법 예고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하한선 기준은 사라지고 상한선 기준만 그대로 놔두게 된 셈이죠.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은 처벌 기준도 약하고 위험의 외주 업무 범위도 매우 좁고 원칙의 책임성 이것도 또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숫자도 많아져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재 사망 사고가 상당 부분 줄어들죠. 이건 통계 수치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도를 제대로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조직된 노동자,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많아져야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보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합시다. 민주노총의 문을 두드리십시오.